안녕하십니까. 2017년 1회 전개기사 회로이론. 이 신문제를 지금부터 풀어볼 건데, 좀 난이도가 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있어가지고, 기사 회로이론은 한 3문제에서 한 4문제 정도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61번부터 한번 좀 볼게요. 61번을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음과 같은 시스템에 단위 계단 입력 신호가 가해졌대. 그러니까 단위 계단 입력 신호가 가해졌대요. 입력에 단위 계단 입력을 줬다는 거지. 그럼 단위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UT죠, UT. 그죠? UT라고 하는 건 1이야. 근데 요놈을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된다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S분의 1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때 가해졌을 때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값은 뭐냐라고 했어. 지연 시간을 물어봤습니다. 지연 시간.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 그럼 지연 시간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지연 시간이 목표 값에 몇 퍼센트에 도달되는 시간, 50%에 도달되는 시간을 우리는 뭐라고 하더라? 지연 시간. 딜레이 타임이라고 했어요. 딜레이 타임. 그죠? 시간에 가까운 값은 했네. 근데 전달함수가 하나 구해졌네요. 보니까 입력에 대한 출력의 라플라스 변환. 여기 뭐라고 돼 있어? S 플러스 1분의 1이라고 돼 있어요. 그죠? 그럼 요놈을 다시 이렇게 우리가 와봅시다. 그러면 CS라고 하는 걸 CS에 대해서 우리가 정의를 해보니까 CS는 어떻게 됩니까? S 플러스 1분의 1에 입력 RS인데 이 RS 값이 얼마가 돼? S분의 1이 된다는 거죠. 왜? 뭘 줬기 때문에? 단위 계단 값을 줬기 때문에. 이때 지연 시간에 가까운 값이니까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부분 분수를 좀 하셔야 돼요. 부분 분수를 어떻게 하냐? S분의 K1 플러스 S의 S 플러스 1분의 K2 값으로 계산하시면 되죠. 그러면 K1으로 봅시다. K1 값을 구해봅시다. K1은 리미트 S가 0으로 갔을 때 내 거 빼고 어떻게 돼? S 플러스 1분의 1 값이 돼요. 0 집어넣으니까 1 되겠네. K2 집어넣으니까 리미트 S가 마이너스 1로 갔을 때 내 거 빼고 S분의 1 되겠지. 그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소리죠. 그러면 다시 요놈이 얼마가 돼? S분의 1 마이너스 S분의 1 마이너스 S 플러스 1분의 1이 되더라 이거야. 그죠? 뭐가? CS가. 그러면 요놈을 다시 CT 시간함수로 역 라플라스 변화를 합니다. 그럼 S분의 1은 얼마입니까? 1이고. S 플러스 1분의 1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값이 되더라 이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 목표 값에 50%에 도달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시간이라고 하는 값이 얼마가 돼? 0.5가 될 거 아니야. 0.5. 그러면 0.5는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값이에요. 그죠? 요놈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가니까 얼마가 돼? 0.5는 여기 넘어가니까 요놈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값이 될 거란 말이죠. 그지?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자연록을 취해줘 봅시다. ln 0.5. 요놈은 ln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T 값이네. 그죠? 그러면 요놈이 얼마가 될까? 이렇게 넘어가고 넘어왔으니까 익스포넨셜 t가 되는 거고, 맞죠? 그러면 요놈이 얼마가 돼? 요놈은 계산해보게 되면, 계산기를 눌러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얼마가 나오냐면 0.67이 나옵니다. 0.67. 요놈이 0.67 되는 거고, 요놈 어떻게 돼? t에. 요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t에 ln이니까 ln이 같이 없어주니까 마이너스 t 값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t는 마이너스 0.67 세크가 됐다라고 볼 수 있겠죠. 답이 몇 번이 돼? t가 마이너스 0.67인데 목표 값에 지연 시간에 가장 가까운 값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마이너스 0.67.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는 이게 없네? 보게 되니까 여러분들이 계산기 한번 눌러보세요. 눌러보시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가 될 거야. 마이너스 0.67. 그럼 플러스 돼가지고 0.67. 그래서 대략 얼마? 0.7세크가 됐다라고 볼 수 있어요. 0.7세크. 그래서 이 문제는 난이도가 좀 있죠.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에 좀 어려운 문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61번은. 근데 내가 이거 몰라도 우선 버리고 가면 되지. 모르니까, 어려우니까.
자, 62번. 61번부터 어려운 문제가 나와가지고 좀 힘드셨을 거예요, 아마. 자, 그림에서 1에 가까운 1에 알맞은 신호 이름은 뭐냐라고 했어. 자, 보니까 기존 입력 신호가 있고요. 자, 기존 입력 신호가 있고, 자, 이 앞에 뭐가 있을까? 목표값이라고 하는 게 있겠죠, 목표값. 그렇지? 자, 목표값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어떤 제어 요소 값이 있대, 제어 요소. 자, 이 제어 요소에는 뭐가 있어? 조작부와 조절부가 있겠지. 그죠? 자, 이 부분에는 뭐가 있더라? 조절부와 자, 조작랑이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자, 여기서 어디로 가? 이제 제어 대상을 향해서 가겠지. 제어 대상을. 자,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피드백 요소인 뭐가 있을까요? 검출부가 있을 거란 말이야. 검출부. 자, 검출부. 그래서 어디로 가? 자, 출력 쪽으로 가요. 출력으로. 출력이라고 하는 게 뭐야? 제어량이 될 거란 말이야. 제어량. 그죠? 근데 우리 시험 문제에서는 뭘 물어봤냐면 여기 있는 신호는 뭐가 되겠니? 그죠? 그러면 자, 뭐가 됩니까? 목표값에서 제어 요소. 그러니까 이건 뭐가 돼? 그 괴한 요소의 차값이니까 동작 신호라고 할 수 있겠죠. 동작 신호. 동작 신호. 그래서 자동 제어계의 시스템의 구성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동작 신호에 대해서 나오더라. 또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겠죠. 보시게 되면. 자, 그 다음 이제 63번을 보시자고요. 63번 보시게 되면 드모르간의 정리를 나타낸 식은 했네. 자, 드모르간의 정리입니다. 자, 드모르간의 자, 정리인데 우리가 흔히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다 이거야. 뭐? 자, A and B의 자, 부정은 뭐와 같더라? A 부정의 자, O의 B와 같더라. 그렇죠? A, O, B의 부정은 A 부정의 AND의 B 부정이 될 수 있더라.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A, 자, AND B의 부정은 뭐와 같더라? A 부정의 AND의 B 부정값과 같더라. 요거 찾으시면 되죠. 이게 드모르간의 정리지.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자, 여기 나왔네, 요게. 답이 4번이 될 거란 말이에요. 4번. 그래서 드모르간의 정리에 관련된 자, 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자,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64번. 자, 64번을 보니 자, 64번은 다음 단위 괴한 제어계의 자, 미분 방정식은 했어요. 자, 이렇게 됐겠지. 블록 선도가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보니까 자, 페루프네, 페루프 피드백. 자, 이게 얼마입니까? S에 S 플러스 자, 1분의 자, 2가 되더라. 자, 이때 자, 이걸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보래요. 그러면 제가 이 부분을 제가 A라고 해볼게. A. 그러면 자, 입력에 대한 우리 입력을 지금 뭐라고 한 거야? US고 여기가 US고 자, 요놈이 출력이 CS가 되겠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마이너스가 되겠네. 그러면 전달 함수는 입력 US에 대한 출력 CS니 여기 얼마가 된다는 거예요? 보니까 자, 피드백 요소 자, 어떻게 돼? 자, 전향 경로는 A이고 피드백 요소는 1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가 되겠죠. 그죠? 그럼 요놈이 이제 어떻게 돼? 여기다 A 값을 집어넣어 봅시다. S에 S 플러스 1분의 2가 되고요. 1 플러스 S에 S 플러스 1에 2가 되겠지. 이거 정리해 보자고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뭘 곱하시면 돼? 요 부분에다가 S에 S 플러스 1값. 자, 여기에다가 S에 S 플러스 1값. 자, 주게 되면 요놈이 뭐가 됩니까? 요놈 없어지고 요놈 없어지겠지. 그러면 요놈이 어떻게 돼요? 여기는 2가 남을 것이고 요놈은 자, 어떻게 됩니까? 요놈이 S에 S 플러스 1에 플러스 2가 되더라 이거야.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보니까 2분의 자, S의 자승 플러스 S 플러스 2가 되더라 이거죠. 그죠? 이게 뭐가 돼? US에 대한 CS 값이 되더라 이거지. 그러면 자, 이렇게 곱해 봅시다. 그러면 자, CS에 S의 자승 플러스 자, S 플러스 2는 2배의 US와 같고 이놈을 다시 식을 나열해 보게 되면 S의 자승의 CS 플러스
자, S의 CS 플러스 2배의 CS가 되고 2배의 US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다시 뭘로 해? 자, 라플라스에 역변화를 시키면 되지. 그럼 요놈이 어떻게 됩니까? DT의 자승에 D의 자승에 요놈은 CT가 될 것이고 플러스 요놈 어떻게 돼요? DT에 D의 CT 되겠네. 그 다음에 요놈 얼마가 됩니까? 2배의 CT가 되는 거고 여기는 2배의 UT가 되더라. 해서 미분 방정식을 우리가 세울 수 있더라. 이거죠. 답이 몇 번인데 자 4번이 되더라 이거예요. 4번이.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65번을 보시자고요. 65번. 자, 65번을 보시게 되면 특성 방정식이 다음과 같다. 자, 이를 자, 무슨 변환하래? G 변환하래. G 변환. 2차 시스템이죠. 자, G 평면에서 도시할 때 단위원 밖에 놓을 때 그는 몇 개가 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S 플러스 1. 자, S 플러스 2, S 마이너스 3이 0이 됐대. 이게 무슨 방정식이라고요? 특성 방정식이래. 특성 방정식. 특성 방정식에 자 근의 값이 뭘 하더라? 안정도를 판별할 수 있더라. 해서 우리가 자 복소평면이라고 하는 걸 배웠습니다. 복소평면. 자, 이 복소평면에서는 이렇게 본 거지. 자 허수축을 기준으로 근의 값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근의 값이 좌반면에 있거나 좌반에 실근이나 허수상에 있을 때 자, 요 부분에 있게 되면 익스포넨셜 함수가 어떻게 0으로 수렴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가 뭘로 본 거야? 안정적인 영역으로 본 거고 그 다음에 자 이게 우반면에 존재하는데 우반면에 실근에 존재하거나 실근이나 허수, 허근이나 실수로 존재할 때에는 자 이 부분 어떻게 익스포넨셜 함수가 발산하기 때문에 뭐가 되더라? 불안정 요소가 되더라. 불안정. 자, 그 다음에 허수축상에 근이 존재하게 된다면 이건 뭐가 되더라? 무한 진동을 하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뭐라고 해? 임계 상태가 된다라고 했어요. 임계 상태가. 그렇죠? 근데 여기서 이제 보시게 되면 특성 방정식이니까 얼마가 됐다는 소리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3이 됐다는 소리네.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 여기는 마이너스 2 값이 되는 거고 여기에 3 값이 되겠네. 뭐 안정적인 근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2개고 부정적인 자 불안정적인 근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3 하나란 말이에요. 근데 문제에서 뭘 물어본 거야? 이 S평면, 복소평면이 아닌 G평면을 물어본 거죠. G평면. 그러면 G평면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보시게 되면 G평면은 어떻게 됩니까? 좌표가 자 1,0, 1,0,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1,0을 기준으로 자 원을 그리게 된다면 자 원주 내부에 존재하게 되면 자 여기 원주 내부에 존재하게 되면 이건 뭐가 되더라? 안정적인 요소가 되더라. 근데 원주 외에 있다면 외부에 존재한다면 이것은 불안정 영역이 되더라. 그 다음에 자 원주상에 있다면 이렇게 원주상에 있다면 이것은 뭐가 돼요? 임계 상태가 되더라. 근데 여기서도 이제 뭐가 될까? 자 안정적인 부분이 2개고 불안정 영역이 1개 있으니까 이 안정 영역에 있는 근의 값은 2개가 될 것이고 불안정 영역은 몇 개가 돼? 1개가 되더라. 1개가. 그래서 답이 몇 개가 됩니까? 1개지 1개. 불안정 영역은 도시 밖에 나오는 것. 그래서 답이 2번이 됩니다. 자 어려운 건 아니었다라고 봐요. 그 다음에 66번을 보시자고요. 자 66번을 보시게 되면 자 진리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그죠? 자 66번에 진리표가 나와 있는데 A 입력, B 입력, 그 다음에 출력값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겠지. 근데 출력이 어떻게 됐습니까? 입력을 0, 0 줬을 때는 출력이 1이었고 자 0, 1을 주게 되면 0이네. 그 다음에 자 1, 0을 주게 되면 0이고요. 두 신호를 다 주는데도 0이 됐어. 그럼 자 반대로 생각을 해볼까요? 내가 이렇게 봐볼까? 이걸 내가 출력 신호 C라고 볼게요. 두 신호가 0이야. 신호를 주지 않았어. 그럼 여기 얼마가 나와야 돼? 아, 당연히 0이 돼야 돼. 두 신호 중에 한 신호만 줬더니 신호가 나오네. 두 신호 중에 신호 하나만 줬더니 신호가 나오네. 자, 두 신호 다 줬더니 신호가 나와. 자, 이건 뭐가 됩니까? 우리가 이걸 오화 게이트라고 볼 수 있겠죠. 오화 게이트. 근데 요놈의 반대가 되니까 요놈은 뭐가 돼요? 요놈은 노어가 되겠지. 노어. 그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되더라? 자
자, 2번이 되더라. 이것도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 다음에 67번. 67번은 제가 방금 어디서 했어? 65번에서 했어요. 65번. 자, 문제를 읽어보니까 근궤적이 S평면에 J 오메가축, 그러니까 허수축에 있대. 허수축에. 그때 제어계는 어떻게 되냐? 자, S평면에서 방금 우리가 얘기했어요. 65번에서. 자, 보게 되면 자, 이게 허수축이니까 이게 허수축이니까 근의 값이 자, 좌반면에 실수 허근에 존재할 때는 이게 뭐가 되더라? 안정이 되더라. 자, 그 다음에 자, 우반면에 실수나 허근으로 존재할 때 이때는 뭐가 되더라? 불안정 영역이 되더라. 그 다음에 자, 어디에 존재할 때? 허수축상에 존재하게 되면 이 부분은 뭐가 되더라? 무한 진동이 돼서 임계 상태가 되더라. 그렇죠? 답이 몇 번인데? 4번이 되더라. 4번. 임계 상태가 됐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보시자고요. 자, 68번. 자, 68번을 보시게 되면 특성 방정식. 자, S의 3승에 플러스 자, 2배 S의 자승. 자, 플러스 자, K 플러스 3배의 S 플러스 12. 자, 0이 됐대요. 자, 이때 루스 한정도 판별법으로 판별 시 자,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네. 안정하기 위한 K의 범위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있지. 자, 1열에 부호의 변화가 있다 없다? 없애야 된다. 만약에 부호의 변화가 있다면 그거는 불안정 영역이 되는 거고 모든 차수는 존재해야 되더라. 만족이 돼야 돼. 자, 보니까 다 플러스. 그 다음에 모든 차수는 존재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보시면 되지. 자, S의 3승, S의 자승, S의 0승. 자,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 다음에 자, 이 신호값을 이렇게 보시면 되지. 1, 2, K 플러스 3, 그 다음에 10. 이 신호는 0이니까 당연히 여기는 얼마 나와? 10이 되겠네. 그럼 이 신호값만 구하시면 되죠. 그럼 여기 이제 어떻게 구해? 자, 2분의 2 곱하기 K 플러스 3 마이너스 10 하시면 되지. 요놈 에코 요놈 곱하기 요놈을 뭘로 빼면 돼? 요놈으로 빼시면 돼. 그러면 자, 요게 뭐보다는 커야 돼? 0보다는 커야지만 플러스가 돼서 뭐가 돼? 안정적인 영역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자, 어차피 2 곱해주게 되면 2에 K 플러스 3 마이너스 10은 0보다 커야 된대요. 그러면 자, 2 약분시켜주게 되면 K 플러스 3은 뭐가 되더라? 5와 같더라. 그러면 결과적으로 K는 뭐보다는 커야 돼? 2보다는 커야지만 뭐가 되더라? 안정적인 영역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죠. 1번. 그 다음에 자, 69번을 한번 보시자고요. 69번. 자, 69번을 보시게 되면 신호흐름 선도인데 신호흐름 선도가 자, 이렇게 그려졌습니다. 자, 여기 얼마냐? 이게 S의 마이너스 1승. 자, S의 마이너스 1승. 요놈이 S의 마이너스 1승. 그 다음에 요게 1이네. 그 다음에 이게 뭐가 돼요? 출력 신호 YS가 됐어요. 근데 입력 신호를 어디에 준 거야? 여기다 준 겁니다. 여기다가. 얼마라고? XS라고. 요게 1값이 되겠네. 그 다음에 피드백 요소가 이렇게 있죠. 이게 얼마예요? 마이너스 A. 그 다음에 자, 여기 얼마야? 자, 마이너스 P. 근데 화살표가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겠네. 이게 뭐가 됩니까? 화살표 방향을 잘 보세요. CGC. 자, 이 신호 흐름 선도를 보고 자, 전달함수를 구하랍니다. 전달함수. 자, 입력에 대한 자, 출력값을 구하래. 근데 신호 흐름 선도는 뭐 가지고 구해요? 메이슨의 정리를 가지고 구하지. 메이슨의 정리. 일반 이득 공식. 자, 일반 이득 공식인 자, 무슨 공식? 메이슨의 정리를 이용하더라. 메이슨의 정리. 자, 메이슨의 정리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시그마의 GK에 자, 델타 K가 되는 거고 델타 값이 되더라. 라는 거지. 이게 일반 이득 공식이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구해 보시자고. GK 값을 구해 봅시다. GK라고 하는 건 뭐야? 전향 경로.
그럼 전향 경로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렇게 하나가 있지. 전향 경로. 그죠? 왜? 입력을 S 값을 줬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1이고 S에 마이너스를 쓰니까 얼마 돼? S분의 1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델타 K. 자, 델타 K는 뭐야? 자, 전향 경로와 비접촉인 피드백 요소가 몇 개 있어? 여기 하나 있네. 이렇게 하나. 그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돼? 1 마이너스 얼마가 돼야 돼? S분의 1 마이너스 곱하기 마이너스 A 값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전향 경로가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와서 이 3를 통해서 이렇게 가는 게 전향 경로가 하나가 더 있죠. 그러면 GK라고 하는 게 지금 얼마가 돼? 자, 마이너스 B에 곱하기 C가 있더라. 그렇지? 그 다음에 자, 델타 K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전향 경로와 비접촉인 피드백 요소 있어 없어? 없어. 1 마이너스 X. 이거 1이네. 그죠? 그 다음에 자, 델타 값 봅시다. 델타는 1 마이너스 피드백 요소가 얼마가 돼? 마이너스 S에 S분의 A가 있고요. 여기 하나. 그죠? 그 다음 피드백 요소가 여기에 있는 거지. 자, 여기는 어떻게 돼? 마이너스에 S의 자승에 얼마가 돼? 자, B가 되더라. 이렇게 보시면 되지. 이해되시죠? 이게 다네? 이거 정리하시면 되네.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시자고요. 자, 이렇게 봅시다. 그대로 요놈은 메이슨의 정리는 자, S분의 1에 1 자, 요놈이 자, 곱하기 요놈이니까 1 플러스 S분의 A가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는 1 플러스 S분의 A 자, 플러스 S의 자승분의 B 값으로 구할 수 있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다가 얼마를 곱해줍니까? 여기다가 S의 자승. 자, S의 자승을 곱해줘 봅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가 나와? 자, 요놈 없어지니까 자, 여기서 봅시다. S의 자승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자, 플러스 A의 S 플러스 B가 되겠네. S의 자승 플러스 AS 플러스 B. 자, 분모값만 봅시다. 분모값만 보게 되면 답이 몇 번이야? 2번 아니면 4번이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정리해 보시자고. 여기 보니까 여기 어떻게 돼? 마이너스 B, C, S의 자승이 돼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요놈 없어지니까 S야. 그러면 여기는 S가 되는 거고 A가 되겠지. 그렇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인데 4번이 되더라 이거지. 4번. 메이슨의 정리 이용하시자는 거죠. 차근차근 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휴공학의 마지막 문제 70번 문제가 될 거예요. 70번. 7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70번을 보시게 되면 자, GS HS 값이 얼마냐? 라고 봤더니 S 플러스 1에 S 플러스 2가 되고요. 분의 자, 2에 2등 여유. 자, 크기를 보세요. 단일바 데시벨 구하래. 데시벨. 크기 구하라고 하는 거네. 어떤 거 구하라고 하는 거야? 개인 마진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2등 여유. 자, 개인 마진을 구하래. 개인 마진. 그럼 개인 마진 어떻게 구합니까? 20의 로그에 자, GS HS의 크기분의 1값으로 구해야지만 이게 뭐가 되더라? 데시벨이 되더라. 근데 2등 요인 어떻게 구했어? 허수의 값을, 허수의 주파수 값을 얼마로 보는 거야? 0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자, S라고 하는 이 S 함수는 뭐와 같아? J 오메가와 같겠네? 그럼 이걸 얼마로 본다고요? 0으로 본다고, 주파수 성분은. 그러면 요놈 없어질 거 아니야. 어차피 S는 J 오메가니까요. 그럼 이게 얼마 나와? 2분의 2가 돼서 1이 된다는 소리지. 그럼 이게 얼마니? 자, 20의 로그에 1분의 1, 그러니까 1 되겠지. 미수하고 진수가 틀리네? 얼마가 돼? 0이 되더라 이거야. 0. 그래서 0데시벨이 되죠.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됩니까? 3번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자, 여기까지 해가지고 우리가 제휴공학 문제를 풀어봤고 지금부터는 회로 이론이에요. 회로 10문제가 이제 나왔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회로를 또 풀어보시자고요. 71번부터.
제어공학에서는 한 2문제 정도가 좀 난해한 문제가 나왔고 나머지는 그렇게 어려운 점은 없었다라고 봐요. 어려운 점은. 자, 71번을 보시게 되면 자, 71번은 자, R1, R2가 얼마냐면 100옴이랍니다. 100옴. 자, 100옴의 저항값을 줍고 L1이 얼마야? 5 헬리래요. 이때 시정수를 물어봤네. 자, 근데 보나마나 회로 자체가 자, 과도 현상의 회로값일 거야. 자, 요게 지금 어떻게 됐어요? 저항이 자, 이렇게 된 거네. 병렬 연결돼 있고 여기에 리액턴스가 자, 이렇게 있는 회로죠.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100옴이에요. 여기도 100옴이고 그다음에 여기가 5헬리네. 이해되시죠? 근데 우리는 자, 여기서 시정수 값 구하래. 근데 RL 회로에서의 시정수는 얼마야? 자, 이 전류가 스위치를 ON하게 되면 기전력이 인가돼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겠죠? 그죠? 그럼 전류 값은 얼마가 됩니까? 시정수 값 물어봤으니까 IT는 R분의 2에 1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T 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저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이게 뭐냐? 자, 이 지수함수의 요 값을 뭐라고 해? 특성근이라고 해. 특성근. 특성근의 절대값의 역수 표현해 보니까 그게 시정수더라 이거야. 그래서 RL 회로에서의 시정수 값은 뭐가 되더라? R분의 L 값이 되더라. 그러면 L 값이라고 하는 것은 5헬리니까 5가 되는 거고 저항 값이라고 하는 것은 병렬 연결이니까 저항 값이 같네? 얼마가 돼? 하나의 저항 값을 개수로서만 나눠주면 되잖아. 반지로 뚝 떨어지네. 얼마? 55. 얼마가 됩니까? 10분의 1이 돼서 얼마? 0.1 세크가 되더라. 시정수가. 답은 3번이 되겠지. 그죠? 0.1 세크. 그래서 이 시정수 값이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72번을 보시자고요. 최대값이 10V인 정연파 전압이 있대요. 자, T가 0에서 순시값이 5V이고 이 순간에 전압이 증가하고 있대. 주파수가 60Hz일 때 T가 2ms에서의 전압의 순시값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들 여기서 뭐 생각하셔야 돼? 교류의 전압의 표현 방법에는 몇 가지가 있습니까? 대표적으로 3가지 있어요. 순시값, 평균값, 실효값. 근데 자, 순시값이라고 하는 것은 요거 어떻게 표현해요? 순시값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최대값에 사인에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우리가 위상으로서 만약에 전압이라면 표현할 수 있더라. 근데 순시값 자, 어떻게 표현하죠? VT는 자, 최대값 VM에 사인에 오메가 t의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로 표현하면 되더라 이거야. 그럼 여기다 그대로 집어 넣어주시면 되지. 자, 이 순시값이 몇 볼트래요? 5볼트였어. 5볼트. 5볼트였고 최대값이 지금 얼마였냐면 10볼트였네. 사인에 자, 오메가는 지금 나왔지. 얼마라고? 60Hz니까 자, 2파이 FT라고 볼 수 있겠네. 자,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인데 세타값 구해봅시다. 세타값 구해보게 되면 자, 만약에 t가 0이니까 0이라고 보게 되면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자고. t값이 0이니까 시간이 0이니까 이거 0이 될 거란 말이야. 그러면 0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세타니까 요 세타값 구할 수 있겠죠. 사인 세타값. 그러면 자, 이렇게 보시면 되지. 그러면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얼마가 되더라? 10분의 5. 그러니까 2분의 1 값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삼각형을 그려봅시다. 이게 직각이면 여기가 몇 도가 돼? 60도고 여기 몇 도가 돼? 30도 될 거란 말이야. 그럼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얼마가 됩니까? 이게 2분의 1이니까 이게 2가 될 거고 여기 얼마가 돼? 1이 되지.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됩니까? 루트 3이 되더라 이거야. 그럼 사인 세타는 몇 도가 돼? 30도가 돼. 30도. 그러면 이건 30도네. 그럼 여기다 이렇게 또 써봅시다. 10에 사인에 오메가 t에 플러스 30도로
그렇지? 근데 이 오메가 값만 찾아보게 되면 우리가 이건 각도니까 그럼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구했어요? 2파이 F였죠? 거기다가 뭐 곱하자는 거야? 시간 T. 그러면 자 2파이는 몇 도? 180도 해줘야지 각도니까 곱하기 몇 헤르츠? 60 헤르츠 곱하기 T가 2 미리세크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그죠? 계산해 줘 보니까 이게 몇 도가 나와? 자, 계산기를 제가 눌러 보니까 이게 몇 도가 나왔냐면 43.2도가 됐다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럼 여기 얼마가 돼? 이게 43.2도니까 자, 이 표현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자, VT는 자, 10의 사인에 73.2도 볼트만큼의 어떤 순식값 전압이 존재하더라 이거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이 돼요? 3번이 되더라. 3번.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죠? 그죠? 조금만 여러분들이 더 생각을 해보시게 된다면 자, 얼마든지 풀 수 있는 문제였다 이거지. 그 다음에 73번을 보시자고요. 자, 73번을 보시게 되면 자,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비접지라고 했어. 비접지. 이게 키워드네. 자, 비접지 상태에서 삼상 Y회로를 합니다. Y회로. Y회로에 A상의 전류가 15 플러스 J의 2A의 전류가 흐르고요. 그 다음에 IB라고 하는 전류가 마이너스 20에 마이너스 J의 14.4A의 전류가 흐를 때 14A네. 14A의 전류가 흐를 때 IC 값을 구하래. 비접지에서. 그러면 자, 비대칭이라고 봅시다. 비대칭. 자, 그러면 어떻게 구해? 영상분 전류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에 IA 플러스 IB 플러스 IC 값이었는데 자, 비접지니까 영상분 전류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더라. 그죠? 왜? 영상분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만 존재합니까? 접지식 회로에서만 존재하더라 이거야. 그럼 이거 0이지 0. 이거 0이네? 그러면 IA 플러스 IB 플러스 IC는 얼마가 돼? 0이 되더라 이거지. 그럼 여기서 지금 IC 값, C상의 전류값 구하라고 했으니까 C상의 전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IA 마이너스 IB와 같겠네. 그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되지. 자,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J의 2 자, 플러스 20에 플러스 J의 14 그러니까 얼마 돼? 자, 5 플러스 J의 12A의 전류가 C상에 흐른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답은 몇 번이 됩니까? 답은 자, 1번이 되더라. 자, 이제 74번을 보시자고요. 74번 보니까 그림 같은 회로의 구동점 임피던스를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자, 구동점 임피던스네. 근데 회로를 먼저 보시자고요. 회로를 봐보니 자, 요런 회로죠. 자, 여기가 A점, 여기가 B점이네. 자, 근데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2분의 1 회로시고요. 단위가 C값은. 그다음에 여기는 얼마냐면 1옴. 저항은 1옴이고 자, 여기가 뭐가 되냐? 리액터가 되겠네. 자, 이 리액터 인덕턴스가 이 헬리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자, 구동점 임피던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자, 구동점 임피던스는 자,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자, GS라고 많이 표현을 하고 여기엔 소자가 뭐가 있어? 자, 부하가 R부하, L부하, C부하. 근데 이걸 다 무슨 값으로 보자? 옴 값으로 보자. 그러면 여기 얼마 돼? 요놈 그대로 R이고 요놈은 자, 유도성 리액턴스가 돼서 J의 오메가 L 값이 되죠. 그 다음에 C는 용량성 리액턴스가 돼서 J의 오메가 C분의 1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럼 요놈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구동점 임피던스 J 오메가를 뭘로 바꿔? 복수함수인 S 함수로 바꿔. 요놈이 SL이 되는 거고 자, 요놈은 어떻게 돼요? SC분의 1이 되더라. 그럼 자, 여기서부터 이제 변환만 시켜보시면 되죠. 이건 저항 성분이니까 그대로 1이야. 여기는 L 값이 2니까 어떻게 돼? SL이 되니까 얼마가 돼요? 2배의 S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 다음 여기는 C니까 C는
SC분의 1이야. 근데 C가 2분의 1이니까 어떻게 됩니까? S분의 2가 되더라 이거지. 그럼 자, 고정점 임피던스를 바라봤을 때 여기는 지금 직렬 연결이죠. 그럼 어떻게 돼? 임피던스가 자, 여기 임피던스는 얼마 됩니까? 2배의 S 플러스 1이 되더라. 이해되시죠? 자, 이때 요놈과 요놈이 병렬이니까 자, 고정점 임피던스 GS는 자, 2배의 S 플러스 1에 플러스 S분의 2가 되는 거고 2배의 S 플러스 1에 곱하기 S분의 2로 볼 수 있겠네. 그럼 여기다가 곱하기 S 전체에다가 이렇게 해보시게 되면 어떻게 되냐? 이건 어떻게 됩니까? 2배의 S의 자승 플러스 S 플러스 2가 되고요. 요놈 없어지니까 2배의 S 플러스 1로 표현할 수 있더라. 그렇죠? 답을 보니까 몇 번이 돼? 1번이 되더라. 1번.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구동점 임피던스의 요 부분만 여러분들이 신경을 쓰시면 이 문제도 좀 쉽게 또 풀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 75번 보시자고요. 75번 보시게 되면 자, 콘덴서 C페럿에 단위 임펄스의 전류원. 그러니까 임펄스 값을 줬다네. 그럼 임펄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얼마가 돼? 1이지 1. 라플라스 변화를 하게 도 얼마? 1. 자, 그때 동작시키면 전류원을 준 거야. 그럼 전류원이니까 이거 이거로 뭐가 됩니까? IS가 얼마가 되는 거야? 1이 됐다는 소리네. 자, 콘덴서에 VCT는 했네. 그럼 VCT라고 하는 건 뭐야? 자, VCT는 콘덴서니까 C분의 1의 인테그랄 IT의 DT와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놈을 뭐해? 라플라스 변화를 시키게 되면 VCS는 CS분의 1의 IS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 자, CIS 이꼬로 이게 얼마니까? 1이니까 VCS는 뭐와 같다? CS분의 1과 같다. 근데 이걸 어떻게 이제 우리 보기에 나와 있는 것처럼 시간함수로 바꿔보래요. 시간함수. 그럼 시간함수로 바꿔보니까 VCT는 자, C분의 1에 S분의 1은 뭐가 돼? UT지, UT. 단위 계단. UT가 되더라 이거지. 그래서 답이 몇 번인데요? 4번이 되더라. 4번. 자, 그 다음에 이제 76번을 보시자고요. 자, 76번을 보니 이렇게 됐네. 자, 시간 초이 정리인 것 같아. 자, 이때 진폭이 얼마냐면 2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지금 얼마냐면 4예요. 4. 그럼 이때 자, 라플라스의 변화는 했어. 구형파의 라플라스 변화. 그러면 우리는 요것도 구하시면 되지. 자, 요 신호는 뭐가 돼? 2배의 UT가 되더라.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뭘 빼시면 돼? 이만큼의 시간 추이. 요 부분. 여기는 자, 어떻게 돼요? 2배의 U의 T-4와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지. 요 빼게 되면 요 부분에 면적이 나오더라 이거야. 그렇죠? 그럼 요 놈을 다시 한번 적어봅시다. 2배의 UT 마이너스 2배의 U의 T-4. 그러니까 요 놈 어떻게 됩니까? S분의 2가 되고요. 라플라스 변환을 하게 되면 자, 마이너스 자, 요 놈 어떻게 돼? 자, S분의 2의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배의 S가 되더라 이거지. 자, 그러면 요 놈을 S분의 2로 묶어주게 되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4배의 S로 표현할 수 있더라.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자, 2번이 되더라 이거야. 2번이. 시간 추이 정리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되겠네. 자, 77번 보시자고요. 자, 그림 같은 회로에 컨덕턴스 G2에 흐르는 전류 I는 몇 암페어가 되겠습니까? 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봅시다. 전류 1이 우선은 두 개가 요 방향으로 지금 이렇게 있죠. 그죠? 이게 지금 몇 암페어냐면 15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그 다음에 여기는 30암페어의 전류가 흐른대요. 자, 이 안에 이제 뭐가 있어? 컨덕턴스가 존재한다는 거고, 컨덕턴스가. 그때 이 컨덕턴스가 여기는 얼마냐? 35가 되고요. 35가 되고, 여기는 15가 되는데, 어디에 흐르는 전류? 15모에 흐르는 전류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지금 전류원 하나로 지금 우리가 하나로 만들 수 있죠.
어떤 방향으로? 아래 방향으로 몇 암페어 전류가? 15암페어의 전류가. 그러면 자, 이 아래 방향으로 15암페어의 전류가 흐르고 여기에 이제 뭐가 있어요? 자, 30모가 있고 15모가 있는데 자, 어디에 흐르는 전류? 요 부분에 흐르는 전류 값은 얼마가 되겠냐 이거야. 근데 잘 보세요. 이제 보시게 되면 전류 분배 법칙에 의거해서 컨덕턴스는 전류하고 어떤 관계? 비례관계. 비례관계니까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값은 15 플러스 30에 내 거네. 15에 자 전체 얼마? 15A의 전류값도 구해준다면 45분의 225가 되겠네. 그러면 나눠보게 되면 자 몇 암페어의 전류가 흘러? 5A의 전류가 흐르더라 해서 여러분들이 몇 번 찍으시면 돼? 2번 찍는다고. 그러다 틀려. 왜? 그 이유가 뭘까? 전류원의 전류 방향이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 이렇게 흘러서 요놈과 요놈으로 이렇게 흘러들어올 거 아니야. 그럼 전류원 지금 여기서 흘러들어간 전류값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여기는 몇 암페어 전류가? 마이너스 5암페어 전류가 흐른다는 거지. 방향이 반대. 이해되시죠? 그래서 5암페어라고 계산해가지고 이렇게 푸시면 안 돼. 방향 생각해 줘야 돼요. 방향. 그래서 답은 몇 번이 돼요? 1번이 되더라. 그 다음에 자 78번을 보시자고요. 78번. 78번 보시게 되면 분포정수 전송 회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 같은데 자 분포정수 정수 회로에서의 우리 두 가지 자 회로를 한번 따져보실 수 있지. 무손실 회로와 무외형. 자 무외형의 회로에 대해서 한번 따져보시면 되죠. 자 가분을 보니까 무외형 회로를 하더라. 뭐가? L분의 R 자 C분의 G를 무외 회로라고 하더라. 자 무외형 회로의 조건이 뭡니까? RC는 LG가 만족을 하게 된다면 이게 무외형 회로의 조건이 되는 거고 자 이때 자 특성 임피던스는 루트의 자 C분의 L 값이 되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때 자 전파 종수는 알파 플러스 J의 자 베타가 되는데 이 알파를 뭐라고 해? 감쇄 정수, 베타를 위상 정수라고 하는데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해보니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원래는 자 R 플러스 J의 오메가 L, G 플러스 J의 오메가 C가 있는 거지. 그죠? 자 이런 부분들 계산해 보게 되면 여기다가 우리가 G에 대해서 뭐 이항해갖고 자, 이 값을 G는 자, L분의 RC 여기다 집어넣어갖고 계산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나와? 루트의 RG 플러스 자, J의 오메가의 루트의 LC 값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자, 무외 회로에서는 감쇄 정수가 RG, 위상 정수가 자, 오메가의 LC 값으로 존재한다는 거네. 그러면 자 1번은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2번 무손실 회로 하더라. 자 무손실이라고 하는 것은 자 뭐가 만족이 돼야 돼? R 이꼬르 G가 얼마면 되더라? 0이 되더라. 그러면 자 뭐에 의해서 전파정수 값에 의해서 전파정수는 이놈 어떻게 구합니까? 루트의 자 임피던스와 어드미턴스의 곱이잖아. 그걸 집어넣어서 계산한 결과가 이게 나왔다는 거죠. 그럼 여기서도 이제 어떻게 그 값을 집어넣어 보니까 자 전파정수는 어떻게 되더라? J 오메가의 루트에 LC 값이 존재하더라. 왜? RG 값이 0이니까 뭐가 없어? 감쇄 정수가 뭐가 되더라? 0이 되더라. 자 2번 맞고 3번을 보니까 틀렸죠. 감쇄 정수는 무손실은 없지만 무외형은 존재하더라. 그 다음에 자 무손실과 무외 회로에서 위상 속도는 얼마? 루트의 LC분의 1값과 같더라. 맞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79번. 79번 보시게 되면 다음 회로에서의 절점 A와 절점 B의 전압이 자 같은 조건은 해내. 자 보십시다. 그림을 그려 보시게 되면 요놈이 이제 이렇게 됐죠. 저항이 있고 자 저항이 있고요. 자 여기 저항이 있고 건너뛰어서 여기 저항이 자 이렇게 연결이 된 회로입니다. 자 근데 여기 잘 보세요. 여기는 R1. 자 여기는 R3. 그다음에 R4. 그다음에 요놈이 R2가 되더라 이거야. 이 회로 내가 이렇게 그려볼게.
이렇게 봐도 무방하지. 근데 절점 A하고 B가 어디 있어요? 자, 여기에 있네. 절점 요게 지금 A이고 절점 요게 B예요. 그러면 자, 요게 지금 뭐가 돼? R1이고 요놈이 R4라고 봅시다. 그러면 여기에 뭐가 있어? 절점 A가 있네. 그 다음에 여기가 R3, 여기가 R2라면 절점이 B에 있겠네. 그렇죠? 자, 이때 절점 A와 절점 B가 지금 전압이 같은 조건이래. 같다는 것은 전류가 흘러 안 흘러? 흐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뭐 휘터 브릿지의 평형 조건 찾자는 거지. 그래서 휘터 브릿지 평형 조건. 자, 어떻게? R1 곱하기 자 R2하고 R3 곱하기 R4와 같다면 자 뭐가 되더라? 등 전위 상태가 되더라. 답이 몇 번이 됩니까? 이건 보나마나 답이 몇 번이 아니라 2번이지 2번. 그죠? 다음 마지막 80번. 자 80번을 보시게 되면 자 그림과 같은 파형의 파고율 값이래. 그럼 그림을 잘 봅시다. 그림을 보니까 무슨 파가 나옵니까? 이렇게 구형파가 나오더라 이거야. 그럼 구형파는 자, 이 구형파에 자, 뭐 구하래요? 파고율 값을 구하랍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파고율 공식을 어떻게 외웠어? 보니까 파고율이라고 하는 거 뭡니까? 기본 파에 비해서 자, 파고치가 얼마만큼 솟구치냐? 파고율 어떻게 구해? 자, 이 최대값을 뭘로? 자, 시료값으로 나눠준 값을 뭐라고 하더라? 파고율 값이라고 하더라. 요놈과 비교되는 게 파형이 얼마만큼 일그러졌냐? 그러면 파형률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파형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자, 시료값을 자, 무슨 값으로? 평균값으로 나눠준 값을 뭐라고 하더라? 파형률 값이라고 하더라. 그럼 자, 구형파라고 하는 것은 자, 최대값 평균값, 시료값이 다 뭐와 같아? 1로서 같아. 그죠? 그러니까 요놈이 같다 보니까 파고율 값도 1이 되고요. 파형률 값도 요놈이 같다 보니까 1이 되겠지. 답이 몇 번이 돼? 1번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 20문제를 다 풀어봤는데 자 1회 시험은 제가 결론을 내드리자면 자 제어에서 한 2문제, 회로에서 한 2문제, 그래서 한 4문제 정도와 좀 여러분들이 풀기엔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문제는 좀 상이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 회로는 자꾸 풀어보시고 공식을 좀 암기하시고 그런 연습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기서 20문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